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에 올라야 할 채소들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친환경 농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다자란 대파가 가득합니다. 웃자란 대파들은 줄기 끝이 노란 빛깔을 띠며 수확 시기가 한참 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년 같으면 봄학기 학교 급식을 위해 출하가 완료됐겠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농가에선 기르던 작물들을 처리할 방도가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올해 영농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호소합니다. 농작물들이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수확을 해서 얻어야 될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고, 그리고 그 수확을 해내고 다음에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또 한 번에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다른 친환경 농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농가는 3월 급식 납품을 위해 정성껏 재배하던 아욱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었습니다. 출하할 곳이 없어 더 이상 재배해도 손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학교 급식 계약 재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급식 중단 등을 이유로 계약업체가 일방적으로 매입을 거부할 경우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농민한테 좀 보상을 좀 일부라도 해주면 인건비라든가 종잡이 이런데 좀 소홀하지 않을까. 계약이 연기되면서 경기도에서만 친환경 농가 200여 곳이 지금까지 18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약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처에 의존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가 농가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감자합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감자를 팔아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SNS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부진해 강원도의 저장 감자 재고량이 늘자 도지사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촉에 나선 겁니다. 도지사의 홍보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감자 파는 문순 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얼마 전 SNS의 프로필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강원도 감자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판매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5,000원. 지난해 산 저장 감자이긴 하지만 시중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입니다. 판매 첫날 1시간 만에 1,400상자가 순식간에 팔렸고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는 다운됐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마스크보다 사기 어려운 강원도 감자, 감자 오부제 도입 시급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도지사가 SNS를 통해 직접 감자 판촉에 나선 건 도내 감자 재고량이 11,000톤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재배 면적 증가와 기상 호조로 평년보다 21% 많은 13만 8천 톤의 감자가 생산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자재용으로 판매될 물량이 모두 발이 묶이면서 저장 감자 재고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지난 11일부터 도지사가 직접 나서자 16일 기준 3만 8천 상자가 금세 팔렸고 도지사는 강원 평창군 진부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직접 감자싹을 제거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다시 한번 홍보에 나섰습니다. 핵감자가 아니고 핵감자, 핵세일. 그러니까 네. 10kg들이 한 상자를 5,000원에. 택배비는 받습니까?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런 가격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 네. 5,000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SNS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내놓은 겁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파프리카 등 11개 품목으로 구성된 꾸러미 4kg에는 2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고 이 지사가 SNS를 통해 홍보글을 올리자 2시간 만에 꾸러미는 완판됐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안간힘이 소비 부진으로 씨름하는 농가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에게는 농가의 어려움을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식품 수출 여건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비대면 온라인 시장을 통한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온라인 박람회나 화상 상담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꽉 막힌 농식품 판로를 뚫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아그로트레이드넷에 온라인 박람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해외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113개 업체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 업체들은 품목별 상품 페이지 제작, 웹전단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게 됩니다. 온라인 박람회 특성상 바이어들이 현장에서 식품을 직접 먹어볼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샘플을 해외로 배송하는 것까지 지원합니다. 샘플에 대해서는 저희가 EMS를 통해서 조속하게 바이어들한테 배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분들께서 받아본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이어서 화상 상담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박람회에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화상 상담도 알선합니다.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1:1 상담을 주선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찾아가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춘보, 일본 라쿠텐 등 해외 유통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촉도 진행합니다. 오는 6월까지 총 14개국 유통 사이트에서 한국 농식품 기획 판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규 국가로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삼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노동절 등 선물이 증가하는 특수 시기를 활용해 판촉하고 영화 기생충 속 화제식품 판촉은 오는 4월까지 신남방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신규 시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첨단 농업이 일손을 대체하면서 농사는 품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말도 점차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는 농민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신의 토마토 농장을 꿈의 직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김대만 대표를 만나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를 누르면 줄기마다 꽂아둔 호스를 통해 물과 양분이 자동 공급됩니다. 또 다른 버튼을 누르니 이번에는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이 돌아갑니다. 이 원격 제어 시스템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끝 하나로 농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첨단 ICT 기술이 최적의 토마토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갖춰주는 스마트팜 온실. 식물원을 연상시키는 큰 온실 안에는 싱싱한 토마토 줄기가 높이 자라 있고 그 아래에는 한눈에 봐도 탐스러운 토마토가 열려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만 대표는 평생 농사를 지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 15년 전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건 약 3년 전입니다. 일반 재배에 비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경영비는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70% 이상이 자동화 시설로 돼 있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분과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며 타 농산물보다 월당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 손으로 할 일이라곤 배양토에 토마토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자동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 일조량까지도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약 3,3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을 단 4명의 직원이 여유롭게 관리하는데도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배에 비해 생산량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에는 토마토 생산량이 3.3제곱미터당 80kg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3제곱미터당 120kg에 이릅니다. 온실을 돌보는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상품 판매와 마케팅에 좀 더 공을 들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수익률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후 사람이 힘들어서 할 일이 없어진 탓에 체력이 떨어지는 노후에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게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 10년 목표는 스마트팜 온실을 10,000평을 운영을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농장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겠다는 김 대표의 꿈도 토마토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팜의 경쟁력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산 두류 수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콩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6만 톤 규모를 수매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논의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해 농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판로 안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즉 논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산 콩 수매 계획 물량으로 논콩 4만 5천 톤, 밭콩 1만 4천 톤 등 일반 콩 5만 9천 톤과 콩나물 콩 1,000톤을 합쳐 전년과 동일한 6만 톤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 녹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톤, 팥은 전년 대비 100톤이 증가한 500톤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품목별 수매 가격은 1kg을 기준으로 콩 특등 4,500원, 팥 1등 5,190원, 녹두 1등 7,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두류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국산 두류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류 수매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말부터 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수매는 올 1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콩의 용도별 가공 적성을 고려한 품종별 구분 수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수매량은 전체 콩 수매 물량 6만 톤의 10%인 6천 톤으로 대상 품종은 두부용 가공업체에서 선호하는 대원, 대풍 2호, 선풍이 선정됐습니다. 정부 수매 희망 농가는 수매 약정 기간인 오는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배 농가의 두류 종자 확보를 돕기 위해 보급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종자원은 농업인이 신청한 정부 보급종 콩 1,378톤과 팥 10톤을 오는 4월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국내 수입 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해썹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해썹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내년부터 5천 톤 이상 제조하는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4년에는 해썹 인증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 먹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은 30만 7,172톤. 김치 수입량 중 역대 최대치로 2009년 수입량인 14만 8,125톤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김치 수입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김치도 앞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해썹 인증이 있는 업체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해썹이 적용됐지만 수입 김치는 그렇지 않아 수입 김치도 국산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부터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를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21년은 전년도 한국에 대한 수출량이 5,000톤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합니다. 또 2022년은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업소, 2023년은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업소, 2024년에는 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유통 단계부터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안정성 검사를 통해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 업체 및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되고, 또 위생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 등과 협력해 위생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 뒤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농업 안전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은 13억 원을 투입해 도내 14개 시군 3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 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보호구 및 편의 장비 지원, 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농기계 의료 분야 전문가와 함께 농작업 환경과 농민 건강 상태 확인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사료 구매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379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나 법인이며 지원 축종은 양돈, 한유구, 낙농, 오리 등입니다. 단 양돈 농가의 경우에는 모돈 10% 이상 자율감축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축산업 등록증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수요 조사 결과 총 51곳이 신청해 신규 신청 농가와 생산자 단체 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곳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 33건에 55억 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개인은 1억 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는 5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도는 우선 지원 대상자가 융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가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하루빨리 친환경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